네, 안녕하세요. 볼리TV의 윤용 기자입니다. PSG가 20일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스타드 드 툴루즈에서 열린 2023-2024 프랑스 리그1 2라운드에서 툴루즈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로리앙전에서도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기면서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이번 무승부로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점 2점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시즌 전에 생각했던 예상과는 좀 다른 초반 행보인데요. 먼저 경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전부터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이강인이 왼쪽 공격수, 그리고 중앙에는 곤살로 하무스, 오른쪽에는 비티냐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음바페 그리고 덴벨레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 예상을 깨고 이강인 윙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리케 감독은. 근데 사실 경기 내용 내내 이 쓰리톱이 좀 잘 맞지도 않고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중원에 위치한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선수도 좀 잘 맞지 않는 호흡을 보이면서 공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포메이션만 보면 중원에 있던 파비안 루이스가 공격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3-2-4-1 형태였고요. 이강인 선수는 왼쪽 라인 상당히 측면에 위치해서 측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클래식한 윙어나 아니면 뭐 크로스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펼쳤고요. 근데 굉장히 선수들이 좀 정적으로 포지셔닝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반전에도 위협적인 장면이 한 3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한 전반 19분경에 비티냐가 굉장히 센스 있는 로빙 패스로 하키미한테 패스를 넣어줬고, 하키미가 이거를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때렸는데 툴루스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죠. 전반 38분에는 또 비티냐 그리고 하키미 조합이 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하키미가 뒷공간 파고 비티냐가 로빙 패스를 또 넣어주면서 찬스가 나왔는데, 하키미의 땅볼 패스를 하무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를 좀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좀 기대 득점 값이 꽤 높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득점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한 게 전반전에 좀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 첫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만들었던 장면인데, 이강인이 루이스한테 내주고 루이스가 크로스로 올린 거를 하무스가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맞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발을 댔는데 골키퍼한테 조금 위협적인 그런 동작으로 좀 인지가 되면서 옐로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강인 선수가 거의 간발의 차로 공을 먼저 건드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슈팅 장면 자체가 좀 골키퍼한테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는지 바로 옐로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5분 만에 음바페와 교체를 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강인과 같은 라인에서 뛰었던 파비안 루이스 선수도 덴벨레와 교체되면서 좀 포지셔닝 자체에 좀 변화가 생겼죠. 비티냐가 오른쪽으로 다시 좀 중앙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덴벨레 선수가 좀 측면으로 가고, 또 하키미 선수는 오른쪽에서 완전 왼쪽 윙백을 맡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후반 13분 음바페가 들어오자마자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박스 돌파에 성공을 했는데 상대 수비 다리에 걸렸어요. 주심이 처음에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VAR 체크 후에 완벽하게 좀 다리가 걸린 걸 확인을 하고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죠. 음바페가 역시 키커로 나섰고요.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선제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바페 덴벨레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PSG 기동력이 좀 살아나면서 공격력도 같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28분 경우에는 음바페와 하무스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라인을 깼고, 음바페가 굉장히 날카롭게 타이밍 좋게 땅볼 크로스를 연결했는데 이걸 또 하무스가 받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후반 29분에는 덴벨레가 우측면에서 굉장히 유려한 드리블, 덴벨레 특유의 무르르는 듯한 그런 드리블로 수비수 한 3-4명을 뚫고
페널티 박스 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마지막 슈팅을 할 때, 이번에도 미끄러지면서 슈팅은 오른발, 이렇게 디딤발을 맞고, 수비에 맞고, 이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덴벨레가 이 장면에서 득점을 꼭 해줬어야 됐는데, 이거 득점을 못한 게 스노우볼이 굴러갔어요. 후반 35분 이후에는 굉장히 좀 툴루즈가 좀 반격을 하면서 PSG가 좀 내려서게 됐는데, 이때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결국 후반 43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하키미가 아부크랄 선수의 발을 밟으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아부크랄이 키커로 나서서 돈날룸마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후반 추가 시간이 7분, 굉장히 좀 많이 주어졌죠. 근데 툴루즈가 PSG 공격을 끝까지 잘 막아내면서 경기는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활약상, 짧은 활약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51분 정도 소화를 했고요. 스탯만 보면 슈팅 1개, 패스 성공률 79%, 키패스 2회, 태클 1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2번의 코너킥을 올렸는데 이게 꽤 날카로웠어요. 첫 코너킥에는 슈크리니알의 헤더로 정확히 배달되는 그런 예리한 굉장히 코너킥을 올렸고요. 또 이어진 코너킥도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런 거는 다 동료 머리에 맞지 않고 수비수들이 먼저 걷어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 기회 자체는 없었어요. 워낙 툴루즈가 내려서서 5백 거의 9백, 10백 가까이 막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없었고, 이강인 선수도 초반에는 한두 번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드리블을 시도해보긴 했지만 열리지 않자 그때부터는 좀 패스 위주로 이제 풀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PSG가 8대2 정도로 공을 소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강인 선수의 볼터치는 굉장히 적은 게 좀 아쉬웠는데, 전반전에는 딱 25번, 후반전에 2번 해서 경기 내내 총 27번 정도 공을 만졌습니다. 이 수치가 거의 팀 내 최저 수준이에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한테 공이 제대로 안 갔다는 거죠. 전반전에는 거의 오른쪽 공격 위주로 많이 돌아갔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이스와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카 에르난데스도 이강인 선수와 그렇게 아직까지는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터치 횟수가 후반 33분 교체로 들어왔던 다닐루 페레이라, 카를로스 솔레르 이 선수들 제외하고는 이강인 선수가 27회로 가장 낮습니다. 다닐루가 25회, 솔레르가 6회로 가장 낮습니다. 네, 경기 후에는 엔리케 감독도 좀 경기 결과 자체는 좀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망했다, 우리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다. 전반전은 꽤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후반전에는 골과 별개로 통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음바페와 덴벨레가 들어갔던 후반전 경기력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뭔가 시원시원하고 좀 더 경기력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에니케 감독은 좀 소유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경기를 통제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중점을 두는 감독이다 보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골 통제력은 좋았기 때문에 전반전을 개인적으로 더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팀은 공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네, 현지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를 참고를 했는데요. 레키프는 이강인 선수한테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점 3점으로 팀 내 최저점을 줬고요. 이강인 위로 루이스 그리고 하무스가 4점으로 낮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공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위협적이지 않은 슈팅도 한 차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남겼네요. 엔리케 감독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어요. 엔리케 감독은 참고로 이 경기에서 평점을 5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죠. 음바페와 덴벨레를 뺀 건 놀라웠다. 선발 명단에서 뺐다는 얘기죠. 선발 명단은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비티냐의 오른쪽 윙어 기용은 흥미로웠다. 그러나 이강인과 파비앙 루이스는 실망스러웠다. 라고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사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은 선발 명단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비티냐는 전술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반면, 이강인과 파비앙 루이스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경기 사실, 그리고 전반전 중반에 쿨링 브레이크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루이스가 이강인한테 좀 짜증을 내는, 좀 약간 짜증스럽게 뭔가 막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잡히긴 했어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서로 좀 안 맞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네. 또 다른 선수 평점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툴루즈 오른쪽 윙백 데슬러 선수의 평점입니다. 평점 7점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는 이제 이강인 앞에서 굉장히 집중력 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음바페, 덴벨레 투입 전 그의 라인을 잘 공수했다. 하키미 역시 완벽하게 막아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이 선수를 상대하면서 조금 돌파를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하키미가 후반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까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키미도 이 선수한테 다 막혀서 이탈 뭔가 돌파하는 장면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단순히 이강인 선수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활용법에 대한 좀 숙제를 남긴 경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뭔가 완벽하게 파악되지는 않는 모습이고, 사실 이강인 선수를 아직도 좀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이번 경기에서 윙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감을 또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음바페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강인을 좀 엔리케 감독이 어떻게 쓸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최적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주전 경쟁에서 너무 좀 밀려나면, 출전 시간이 지금 한창 성장할 나이인데 줄어들면 성장이 어려우니까 좀 최적의 자리를 엔리케 감독이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 이강인 소식 제가 열심히 전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리TV 인용이었습니다.